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펼칠 수 있는 카드는 뭐니 해도 이제 부정선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대박 이슈가 이제 터져야지만이 전체적으로 국면을 완전히 이제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슈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 장치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비판적이고 오히려 이 적대적이기 때문에요.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확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과연 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만, 그래도 팩트에 기반해서 확실한 뭔가 터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정의가 그야말로 봄을 터지다 터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국민의힘도 움직여주겠죠. 그리고 정부의 내각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각성이 일면서 대통령 지원 모드로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과 그리고 외국 유튜버 일부 뭐 등등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곧 전세가 뒤집힐 것이다, 이러는 희망을 이제 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0. 몇 퍼센트 차이로 겨우 이겼잖아요. 역대 최저 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은요 10% 정도 차이로 이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직전에 실시된 그 여론조사, 특히 공표가 안 되는 그 기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 특히 외국 유수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영국, 미국 등등 한 서너 개 있거든요.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전부 10%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거의 그냥 박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을 했는데 그들이 많이 했는데도 너무 큰 차이가 나 있었기 때문에 좁히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번에 보니까 TV조선에서 말이죠, 유튜브 방송용으로 썸네일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얼굴을 그려놓고 내가 지난 대선에서 10%는 이겼어야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같은 이런 조정동 같은 보수 매체들이 자신들의 그 본 방송에서는, 본 어떤 그 지면에서는 그런 주장을 안 해도 유튜브에서는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튜브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들도 유튜브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회수, 그리고 또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요, 완전히 이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게 틀림없어요. 그들도 압니다. 아는데 그거를 세상에 이제 드러내고 정의를 세우자. 그리고 이제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민심이 왜곡이 된다 그러는 것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진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제 바로잡는 대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걸 이제 구원투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뜻밖에도 이것은 적진에서 왔습니다. 적진에서 바로 민주당 중진, 바로 김두관인데요. 제가 요 뉴스는 이 뉴스 나오기 전부터도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방송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두관 이 관련해서 방송은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김두관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김두관이가 생각하는 그 부정선거는 이 우파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두관이는요, 자기 선거 하나만 일단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긴 것으로 보는데 갑자기 졌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개표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전산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야당까지 번진 부정선거 규명 여론, 민주당 중진 4월 총선은 부정선거다 폭탄 발언을 얼마 전에 했죠. 이틀 전에, 2, 3일 전에 했었죠. 이 김두관 전 의원이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선관위를 직격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요, 그동안 부방대를 비롯한 황교안
민경욱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 부정선거 이제 규명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는 김두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이런 목소리를 내더라고.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이제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보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근데 이 김두관이가 놀랍게도 진검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검승부. 그냥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 변론을 하는데 특별 일부 노태학원 제척 신상철 씨가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신상철 아시죠? 이 사람은 대표적인 노빠입니다. 노빠. 옛날에 저 서프라이즈 그 유명한 서프라이즈를 운영하던 운영자고요. 그 좌파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한 개였었죠. 그리고 천안함 폭침설을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 잠수함 의뢰서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사람도 참 대표적인 꼴통이고 그쪽에 이제 좌파고 노빠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친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기하고는 라인이 없더라고. 아무튼 친노 성향 언론 매체 전 대표 바로 이 신상철 씨입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당시 그 정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잘 나갔죠. 서프라이즈를 모르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파 유튜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서프라이즈를 아는 분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알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나중에 서프라이즈가 뭐예요? 저기 MBC 그 채널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서프라이즈. 그 이상한 일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거 있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당시로서는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였었죠. 거기 노빠들 총 집결해가지고 하루에도 막 수천 개 글이 올라오고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노무현을 지키는 든든한 기지였었죠. 거기 대표가 바로 이 신상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김두관이하고 손잡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요. 이때 재판 현장에 나갔던 윤용진 변호사,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주현 변호사하고 윤용진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벌써 2년 전쯤에 용산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말이죠. 부정선거 이 브리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파워포인트에 그걸 딱 담아가지고 2시간 이상 자세하게 그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당시 이제 수석도 시민사회 수석도 같이 이제 들었다 그러죠. 그걸 그대로 대통령에게 다 이제 보고했겠죠. 그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 현장에 갔더니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그분 자세한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요. 왜 1. 법정에 누구나 아는 그분이 보임. 김두관을 말합니다. 2. 왜 봤지? 염탐하러 왔나? 경계심을 가졌는데. 3. 선거 무효소송 원고 속에 안내? 4. 뭐지? 선거 무효소송 형식적으로 진행해서 부정선거 덮으려는 관계인가? 처음에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30분 정도 변론할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함. 6. 전자개표기는 문제가 많다. 여러 나라 부정선거에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후 대만은 수개표한다.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던 내가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김두관의 말입니다. 미분류표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진지하게 변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해 봐야 한다라고 증거 신청을 했고요. 자, 8. 이렇게 되자 와 저분 진심이네.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생각에 떡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교안이라든가 부방대 민경욱 그리고 이 이제 윤용진 변호사, 이 이제 박주현 변호사 등등이 도태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김두관이가 다 한 거야 여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면은요. 야 이건 진짜 뭐 터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쪽인데요. 있었다면 좌파에만 일방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고 이쪽도 일부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쪽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걸린 국민의힘 내부의 몇몇 인사들 이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김태호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그 스탠스를 취했었죠. 일찌감치 김도읍, 김태호 이런 사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 우파 그리고 제목들인데 이번에 완전히 스탠스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뒤에 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무성도 떠올려 봤고 어떤 카르텔을 생각을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마침 또 김태호하고 둘이 붙었잖아요. 이 김두관하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니까 머리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김두관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아는데요. 여기는 진짜 뚝심 그 자체입니다. 좌파라서 그렇지. 노빠들 중에요. 친노 그 정치인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제일 좌파예요. 유시민보다도 더 좌파입니다. 여기가 김두관이가. 여기보다 원래 친노 적장자라고 하는 그 안희정하고 이광재는요. 이들에 비하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 두 사람은 거의 보수나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좌파죠. 어쨌거나 좌파라도 지금은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야당 김두관 지난 총선 전자개표기 부정확하다. 선거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가 쭉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10%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면서 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 지난 총선 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김두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11%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2,084표.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뭐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 투표 분류기 전자 이제 이 개표기로 불리는 이건 가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수출된 거죠, 수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수출하려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실 이 반대적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갔는데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다. 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약간 조작하면 부정선거가 된다. 프랑스와 독일,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수개표를 한다. 우리도 당연히 수개표 해야 되고요.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전투표 아닙니까? 이걸 없애야 돼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요, 그걸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하원 다 지금 장악했잖아요. 선거 제도를 바꿀 수가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일단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국회를 장악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돼요. 과반을 확보하면은 그 사전 선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 하루로 간다 그러더라고 미국은. 일단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걸 추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사전 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 하루로 부족하다 그러면요. 시간을 조금 연장하면 됩니다. 6시에 끝내지 말고 한 9시까지. 그러면 직장인들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은 휴일이잖아요. 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김두관이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그동안 우리 부정선거 이렇게 규명 운동하던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만 이 김두관은 좌파들이 압도적으로 그걸 많이 혜택을 봤다라는 것을 인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걸 계기로 모든 걸 세상에 이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구원투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김두관이가. 황교안과 함께 투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요. 19일 날 그리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선거 절차 이해 부족으로 여론을 선동하지 말라. 사회 혼란만 일으킨다라고 하면서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계속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지금 의혹의 핵심 중에 한 개가 이 투표 비율이잖아요. 왜 사전 투표 거기는 63대 36이 그렇게 많으냐. 그걸 갖고 지금 이들이 똥줄 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또 반응을 보이네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 6.7%만이 63대 36의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데요. 근데 63대 36으로 나온 게 이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이 비슷한 수치에 가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죠. 가령 61대 뭐 38 이런 거 말이죠. 62대 뭐 35 이런 거. 이런 숫자가 좀 다르지만 그 비슷하게 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 자, 어쨌거나 지금요. 이번에 이 상황은 부정선거와의 전쟁입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을 구하느냐, 구하지 못하느냐도 이거고요. 대통령이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직무에 복귀하자면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세상을
향해서 크게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인제 인용되지 않고 거기서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난 뒤에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인제 부정선거 소탕 작전에 나가야죠. 그게 만일에 진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진짜 계엄을 내려도 되죠, 2차 계엄을. 진짜 계엄요. 근데 그거 굳이 계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은 대통령의 아주 군한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어떤 수사팀을 꾸려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 인제 '본 게임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 뒤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아주 아다리가 맞은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거 칼을 뽑을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그거 주장하던 사람을 FBI 국장에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을 요직에 여러 명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가 충분히 인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대반전, 대역전이 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